예, 오늘 이 시간에는 질병이 무엇이고, 질병이 왜 우리 몸에 생기고, 그 질병을 치유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약간 우리 동양적인 것이 어릴 때부터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의학이라고 하는 병원이나 의사나 약이나 의학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서양에서 들어온 의학이거든요. 서양의학인데 서양의학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200년의 역사가 된다니까 서양의학은 한 200년 정도, 많이 봐야 한 몇백 년 정도인데 우리 동양의 의학은 10배 이상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과정이 있고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많은 고전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학의 근본이죠. 우리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어떤 이제 이론적 기초인데 여기에 모든 답이 나와 있어요. 모든 답이 나와 있고 2000년 전, 3000년 전에 써 있는 그 고전에 보면은 요즘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많은 그 난치성 만성 질환들, 저 만성 질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만성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답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책들을 제가 다시 보면서 또 놀라는데 어릴 때부터 그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계속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우리는 부자연스러운, 자연하고 좀 멀은 자연을 거스르는 삶을 지금 계속 살고 있고 그런 걸 먹고 그런 걸 만지고 그런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질병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인간이 현대의학으로 다스릴 수 있느냐 봤더니 거의 못 다스리고 있어요. 거의 다스리지 못하고 계속 약을 먹고 있고 계속 병원 다니고 있고 계속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고 질병과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불편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한의원에 찾아오신 분들이 여기저기 다 다녀보시고 안 되시니까 또 찾아오시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가슴 아픈 거는 뭐냐면 주류의학이라고 하는 게 서양의학이거든요. 원래 우리나라는 의사다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나 우리 여러분들의 선친들이 다 그렇게 살아오셨거든요. 침, 뜸, 한약으로 모든 병을 다 다스리고 살아오셨어요. 여기 뭐 연세가 좀 드신 분도 계시고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 분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의 선조들 최소한 아버지 할아버지 이전 세대는 의학 그러면은 산야초를 캐서 달여서 먹으면 병이 낫는다. 약이 그 산야초거든요. 산과 들에 있는 그 천연의 식물 그거의 잎이나 뿌리나 잎이나 열매 이런 것들을 달여서 물론 변증을 해서 드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약이다. 그게 약이고 치료다 그러면은 한의원에서 그 옛날에 뭐 한의원이라는 게 없었죠. 조선시대 이전에는 뭐 제도권이 없었잖아요. 면허가 없었으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동네 훈장이셨대요. 아이들 글 공부도 가르치고 왜냐하면 그 동네 글을 알 수 있는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 공부도 가르치면서 의업을 하신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또 치료도 해주고 그게 우리의 전통의학이었는데 예전에 그런 전통의학 시대에 저 만성 질병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 보니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선친들이 적어 놓으신 그 의서들 가지고 있거든요. 경험방이죠. 그 임상 기록지를 보면은 모든 병이 거의 찾아오는 분들이 약 한 첩 찍고 침 한 번 맞으면 거의 대부분 다 호전됐거든요. 만성적으로 몇 년 이렇게 암,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거는 이런 병은 옛날에는 정말 희귀병입니다. 희귀. 아주 희귀한 병이고 이거 왜 생길까? 요즘 우리 현대 병원에 가면 그러죠. 유전적 가족력이라는 걸 얘기를 하죠. 누구 형님이나 아버지나 부모님, 조부모님 중에 혈압 있는 분 계십니까? 심장질환 있는 분 계십니까? 그걸 여쭤보죠. 병원에 가면 문진한단 말이죠. 물론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보면은 거의 50년대, 60년대 이전에는 그런 질병을 가진 분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다 이 땅에 산 우리의 선조들인데. 자, 유병률을 보니까 인구의 절반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잖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선진국에 갈수록 암,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게 다 난치병입니다. 못 고쳐요. 하다못해 관절 질환, 염증성 질환이죠. 근골격계 질환, 또 소화기 질환, 불면증, 신경정신과적인 질환들, 내분비 질환들, 갑상선, 전립선 하는 이런 질환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환경적인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그 질병 발생에 대해서 논리들이 있습니다. 이론들이 있어요. 가설이 있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건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하는데 큰 틀에서 모아지는 근데 그게 환경입니다. 환경. 저기 스트레스란 말이 나오는데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만성병이 우리 잘 안 낫는 병, 질병이 우리 몸에 생겨서 내가 불편감을 느끼고 나중에 이게 오래되면은 잘 낫질 않고 오래되면은 기능 부전까지 오거든요.
걷기도 힘드시고 지금 막 디스크가 오면 다리가 땡겨서 걷지도 못하시고 전립선이 나빠지면 뭐 밤에 자지도 못해요.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그다음에 소화가 안 되니까 식사를 못하시고 또 심각한 질병, 암 같은 게 생기면 아예 병원에 가 수술하고 누워야 되고 그런 질병들을 만드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인데 크게 그 자잘한 원인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몇 가지라고 어떤 전문가도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많은 전문가들, 많은 의사들, 또 많은 우리 환자분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것 때문에 생겼구나 하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그래서 이것이 아닐까 아주 이제 그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를 꼽는다 그러면 첫째가 저 환경적인 건데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환경이라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환경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또 이건 외적인 환경인지 내적인 우리 몸 안의 환경도 있어요. 그게 우리 몸의 심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세포나 기관과 조직, 오장육부, 장기에까지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질병이 발생하죠. 거기에는 뭐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이고. 근데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섭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질병을 만성병, 잘 안 낫는 만성병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걸로 보죠.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독소. 우리가 섭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 섭생인데 섭생 중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는 이제 이 옷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사용하는 물건이라든지 손에 잡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 독소 내용 중에 보면은 저렇게 중금속, 뭐 유독성 화학물질, 중금속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전부 재배입니다. 거의 다 재배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인 식사, 자연적인 식재료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우리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예. 뭐 유기농이요, 무농약이요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것도 출처를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은 많은 유통 과정, 유통 구조가 있고 많은 어떤 자본의 논리가 거기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뭐 어떤 뭐 가끔씩 뉴스에도 나오지만은 일부 뭐 검사를 해보니까 뭐 무농약이나 유기농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사람들이 그냥 믿고 먹으니까 검사를 하지 않고 통과가 되니까 더 나쁘더라 그런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저 중금속이라는 저게 이제 화학물질, 그 다음에 환경물질 이런 것들이거든요. 미생물 독소 요즘 뭐 바이러스 지금 뭐 창궐 하고 있죠. 창궐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코로나 요 앞번엔 또 메르스 그 전엔 뭐 사스 이런 것들 미생물 저런 것들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독감이나 감기에 걸려서 사망하는 숫자보다 요즘 뭐 크게 세계적으로 떠들고 있지만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그런 물질이 그런 바이러스가 생겨났기 때문에 대처를 철저히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게 그렇게 치사율이나 어떤 그 병의 중증도에서는 독감보다도 사실은 치사율이 떨어지거든요. 네, 올해도 뭐 통계를 보니까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만 만 단위입니다. 만 몇천 명 이런데 조금 뭐 코로나 아무리 떠들어봐야 중국이 그 무한 지역의 수천만 인구 중에서 한 지금 얼마 됩니까? 사망자가 그죠? 통계적으로 보면 큰 그 대단한 거는 아닌데 어쨌든 저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런 거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방역적인 어떤 신경을 그런 쪽에 써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방어력, 저항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한 비행기를 타고 있었는데 그 안에 환자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걸리는 게 아니에요. 걸린 사람들 보면은 노약자라든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그런 분들이 걸리거든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은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부분인데 요 단백질 분해 삶은 요게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하는 식사 내용 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과식이나 편식이나 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사의 섭생에 대한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 생기는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독소가 우리 몸에서 세포에 작용을 해서 세포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다 세포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져 있어요. 그 뭐 200, 300여 가지 세포라고 하는데 뇌세포가 다르고 간세포가 다르고 근육세포, 뼈세포, 세포들이 다 다른 종류이긴 하지만 그 모든 세포들이 이런 거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기능이 저하되거나 망가지면은 그러면 장부가 조직이나 기관 그 장부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기능이 저하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질병이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저건 뭐 여기 뭐 아드레날린, 스테로이드는 뭐 물질의 개별적 물질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저런 것들은 대표적인 물질이고 저거 외에도 수십 수백 가지 그런 안 좋은 물질도 있고 좋은 물질도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나 독소 환경에 노출이 되면 저기 이제 교감신경 흥분 이게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제가 음양이론을 설명을 하면서 저 부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몸을 지배하는 자율신경계거든요. 이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지배하는 또 다른 나예요. 우리 몸 속에요. 우리 몸이 음양지체입니다. 음적인 성분과 양적인 성분의 집합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양적인 성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호르몬으로 얘기하면, 물질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남성 호르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로 얘기하면은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는데 오장육부가 전부 자율신경계거든요. 오장육부의 어떤 활동이나 기능이나 움직임은 우리가 내 의지대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팔다리나 근육이나 근골격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말하는 거 모든 것은 내가 지배를 할 수 있는데 저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이라고 나오는데 자율신경계는 심장이 내가 빨리 뛰게 하고 싶다. 느리게 뛰게 하고 싶다. 소화가 한꺼번에 좀 뭐 한 3끼분 식사를 한꺼번에 해서 소화를 많이 한꺼번에 시키고 싶다. 안 되거든요. 수면, 소화, 호흡, 배변, 배설, 여성분들 생리 이게 전부 자율신경계가 스스로 자율이 뭡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자율신경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보이는 이 몸을 지배하고 있어요. 거기에 음양이 또 있어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저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안 좋은 독소 환경에 노출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생활 습관이 망가지면은 그게 자연을 거스르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성역이 없이 뭐 서양의학적인 거, 한의학적인 거 이게 어쨌든 우리가 통합적인 의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질병이 생기는데 그게 자연을 거슬러서 생긴 현상입니다. 그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자연을 다시 회복하면 되고 자연에 다시 순응을 하면 되거든요. 그죠? 이걸 거슬러 생겼기 때문에 자연에 순응을 하면 됩니다. 그 순응하는 걸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전술적인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큰 틀에서는 우리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생긴 건데 왜? 우리 몸에는 자연에 잘 순응해서 살아갈 때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이 있고 정화 능력이 있고 저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거 외부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이런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됐을 때 우리 몸에 가해지는 그런 스트레스에 우리가 저항하는 저항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손상을 받고 기능이 저하돼 생기는 게 질병이다. 그래서 아까 교감신경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천인상응. 이 천인상을 하지 않을 때 요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음양의 밸런스가 깨집니다. 음이 뭐고 양이 뭐냐 이게 또 좀 추상적인 얘기라 어렵죠. 우리 선조들이 예전에 우리 인체를 바라볼 때 그때는 뭐 생리학도 해부학도 없을 때입니다. 수천 년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인데 그때 인체를 바라볼 때 자연의 한 부속물이 자연에서 우리가 왔다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어나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저 자연에 순응한다고 하는 것이 교감신경계가 흥분하지 않게 하려면 낮에 일해야 되고 밤에 자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겁니다. 이게 모든 거의 시작이에요. 자연에 순응하는 과정에. 그래서 교감이 흥분되면 양적인 기운이 승발을 하기 때문에 음이 부족해집니다.
그럼 음양이 뭐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신경계에 보면은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있어요. 이게 뭉뚱그려져서 하나의 자율신경계라는 것을 이룬다. 예. 하나의 겉으로 봐서 하나인데 이 안에 보니까 양적인 성분과 음적인 성분이 있더라. 양적 작용을 하는 것과 음적 작용을 하는 것이 있더라. 예. 우리가 호르몬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몬계도 남성 호르몬이 있고 여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진취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분이 있고 그거를 억제하는, 제어하는 성분이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자고 깨고 하는 것도 역시 깨는 것은 양적인 성분이고 깨는 것을 도와주는 호르몬들, 깨게 만드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또 잠을 자게 도와주는 성분, 잠을 잘 때 분비되는 호르몬들,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교감이 항진되면 자꾸 깨게 만들고 항진되게 만들고, 그런데 균형이 깨져 있으니까 그걸 제어하는 성분이 부족해요. 자게 만드는 성분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질병인데 그럼 저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까요? 요 뒤에 그런 게 나옵니다. 저기 뭐 아드레날린이요, 뭐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 이런 물질들, 그거 외에도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이게 장기간 지속이 되면 우리가 만성병에 빠지게 되고, 만성병에 빠지게 되면 쉽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나아요. 약을 써도 안 낫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평생을 병원에 다니고 있고 평생을 약을 먹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다 저겁니다. 교감신경계 항진되어 있습니다. 양적인 성분이 승발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오래되면은 최종적으로 암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아마 거의 우리 현대인들은,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고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익히 알고 있어요. 사망률이 1위가 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암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게 암으로 가는 지금 길목에서 지금 우리 몸이 지금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암 환자는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까지 가신 거, 우리 이제 거기를 가고 있어요. 만약 저런 흥분 과다 상태가 되면 이걸 빨리 암까지 가기 전에, 고혈압이 생기기 전에, 당뇨가 생기기 전에, 전립선이나 또는 갑상선 질환이 생기기 전에 이걸 빨리 원위치로 돌려야 되는데 그게 천인상응, 요거에 순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요거 다른 거 넘기지 않고 요것만 켜놓고도 제가 많은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시간적으로 지금 좀 촉박을 받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저녁에 해가 지면은 잠을 자야 되는데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게. 밤에는 원래 불을 끄고 자야 됩니다. 스마트폰이 또 있어요. 모니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어요. 텔레비가 있습니다. 태블릿이 있어요. 많은 이 빛들이, 이게 양적인 거거든요. 빛이라고 하는 거는 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음양론을 얘기하면은, 자, 음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그늘입니다. 그늘, 그림자. 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태양 할 때 쓰는데 빛이고 어떤 승발하는 에너지고 밝은 거고 빠른 거고,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 양적인 성분들이 우리가 너무 항진되어 있는 것이 저런 만성질병들을 만드는 원인이라는 거죠. 원인이었다는 거죠. 요게 항상 부족해집니다. 얘가 올라가고 얘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음양을 우리 선조들이 음양오행으로 표시를 했는데, 비유를 했는데요. 요 양적인 성분을 자연에서 불이라고 봤습니다. 음적인 성분은 자연에서 수라고 봤어요. 그럼 이게 양화음수가 되는데 항상 우리는 여기가 저 교감신경계라고 하는 게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속하고 그 반대되는 에너지가 반대되면서 교차가 되면서 제어를 해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부교감신경이라는 거예요. 호르몬에서는 이게 남성 호르몬이고 이게 이제 여성 호르몬. 이게 우리가 음양지체, 우리 몸에 다 있는 거고 현상으로 있고 작용으로 있고 실제 해부학적으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자꾸 승발이 되기 때문에 얘를 좀 키워줘야 됩니다. 이게 자연이에요. 이게 천인상응입니다. 이거를 길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병이 생기죠. 얘는 올라가고 얘는 자꾸 내려오죠. 부족해지고 얘는 승발이 돼서 넘쳐나고. 그래서 화가 많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대부분 화가 많습니다.
그 화라고 하면은 그냥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하는 성격적인 화뿐이 아니에요. 몸속에 실제로 상처에 열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체열 진단을 해보면 상처가 다 빨갛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하초는 다 파랗게 나옵니다. 하초는 전부 찹니다. 예. 원래 물의 성질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불의 성질은 원래 올라가거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승화강 그럽니다. 수승화강. 이거는 이제 승강기, 오를 승 내릴 강자잖아요. 물을 올려보내고 화를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힘을 가해서 거꾸로 돌려주는 게 생명력이에요. 생명.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생명력 합시다. 생명력. 그게 뭡니까? 수의 기운,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기운을 끌어올려주고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기운을 끌어내려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수승화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것이 생명력인데 요 에너지를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데 그게 기라고 하는 겁니다. 기. 이게 동양의학적, 한의학적인 얘기거든요. 자, 우리 몸에 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형체가 없어요. 예, 형체가 없어. 해부학적인 어떤 형체가 없는 겁니다. 작용과 어떤 에너지로 존재하는 거고 현상으로 있는 거거든요. 요 기가 약해져 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기가 약해지는 순간 화가 올라갑니다. 물이 내려와서 하초는 차지고 상초는 열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저 교감신경이 흥분이 됐다, 과다됐다 이런 상태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질병은 다 달라요. 저도 아픈 데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아파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플 때가 있죠. 그럼 저는 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요 원리에 입각을 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려고 먼저 생각을 하죠. 병원 갈 때 검색을 합니다. 어느 병원에 내가 아픈데 요 병원의 요 질환의 전문 병원이 어디냐. 전문의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검색을 해서 그 병원을 찾아가려고 하시죠. 그럼 가시면은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 약을 드셔보시면 대부분 저기 스테로이드란 말이 나오는데 저 스테로이드가 만병통치약이에요. 부신에서 만들어진 우리 몸에 있는 원래 스스로 만들어야 될 물질인데 저 스테로이드 약물, 인간이 합성해서 만든 화학약이죠. 소염제, 진통제, 또 어떤 균이 발견되면 항생제를 쓰고 이런 것들이 처방이 되는데 근육이완제라고 하는 통증이 생기면 긴장이 돼서 이완시키면 무조건 진통이 되니까 그런 약들이 처방이 되는데 아주 일시적인 국소에만 작용하고 일시적으로만 작용하는 그런 약들이 대부분 향약들이. 자, 그걸 드시면 아주 즉각적입니다. 잘 나아요. 일순간 편안감을 느끼고 내가 느끼는 통증이나 불편감, 예를 들어서 신경계 질환이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러면 수면제를 처방받거나 신경안정제를 신경과에 처방합니다. 그걸 드시면 하루는 잘 수 있고 몇 시간은 잘 수 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개운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더 잠이 안 옵니다. 더 잠이 안 오고 진통제를 드셨는데 오늘 하루는 허리 아픈 게 좀 괜찮아지고 그 다음날은 더 아파요. 왜 그러냐면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또 원리가 있습니다. 약의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약에 우리 인체가 적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아프기 때문에 그 약이 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계속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러다 보면 장기 복용하게 됩니다. 혈압,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혈압이 높아집니다. 일시적으로 높아질 뿐인데 그거를 혈압약이 들어가서 강제로 혈압이나 혈당도 마찬가지지만 요거를 강제로 낮춰줬을 때는 우리 몸에서 그 바이오 피드백에 작용해 가지고 그 약에 반하는 기능이 생겨요. 그게 이것 때문에 이런 기능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저항력이거든요. 약에 저항하는 어떤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더 올리고 혈당을 더 올립니다. 그래서 장기 복용하는 건 절대 안 되는데 우리는 모든 분들이 장기 복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나이가 50이 지난 분들이 보면 주머니에 약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무슨 약을 최소한 몇 가지 이상은 다 드시고 계세요. 약을 드시니까 또 그 약이 위장이나 소화기를 망가뜨리거든요. 또 위장약이 들어가고 소화기를 안정시키는 그런 약들이 들어가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그 약을 안 먹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염증이 생겼습니다. 모든 통증은 염증입니다. 염증. 그 국소나 그 조직이나 그 기관, 그 장기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을 느낍니다. 그 통증을 제어하는 우리 몸에 어떤 부작용도 없이 아주 즉각적으로 통증을 제어할 수 있는 원래 구조가 있습니다.